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 맞으면서 감기 걸리지 마. 알겠죠? 비 맞아서 감기 걸리고 아파요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아프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표준형에 대한 얘기 했었죠? 기억나죠? 그랬을 때 그 표준형 중요한 거 첫 번째 뭐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관계식. 그래서 y는 뭐예요? a의 x 마이너스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다.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꼭지점의 좌표 찾는 법 알고 가야 된다 그랬지?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라 그랬지? x좌표는 제곱 밑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애를 찾으면 되고, 맞죠? 그래서 p. 그 다음에 y좌표는 완전 제곱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 있지, 상수항. 상수항을 부호까지 같이 묶어서 꼭지점의 y좌표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찾아야 될 게 축방이 뭔지를 찾아야 되지? 축의 방정식. 자, 그럼 축 방정식은 어떻게 찾으면 돼?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맞지? 좌우로 움직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 그래프가 기본형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걸 확인하기가 쉬워, 어려워? 뭔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맞지?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가슴으로 뭐라고 했어 내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가슴으로. 그래, 쳐다봐. 가슴으로 받아들일 거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꼭지점에 x좌표 보이죠? 이거 그냥 축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겠죠? 네. 꼭지점에 x좌표. 왜? 꼭지점이 원래 0,0이었잖아. x축을 따라 p만큼 가니까 꼭지점이 p만큼 바뀌었잖아. 그럼 축방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 p만큼 옮겨가니까 그냥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확인되셨죠?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이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래 이거부터 했어야 되거든?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하나씩 했어야 돼. x축을 따라서 p만큼 이동을 하면 y는 a의 x-p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모양.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q만큼 이동을 하면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q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제 좀 빨리 가려고 일부러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니네 이번에 문제 풀어보니까 요거 두 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한꺼번에 한 거여서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도 되는 거고 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밑에 쪽은 사실 그냥 거저먹는 문제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애에서 기억해야 될 게 표준형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제 이 표준형을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전개할 거야. 전개. 자, 전개한다라는 얘기는 식을 다 풀어서 쓰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을 지금부터 전개해보자. 그러면 빠르게 전개해봐. y는 어떻게 돼요? a, x의 제곱 마이너스 2p, a, x 플러스 a,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났더니 식이 복잡해 안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칠 거야. 뭐라고 불러? 그래, 치환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pa 복잡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부터 플러스 b로 바꿀 거야.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플러스 b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pa가 되는 거야. 확인되지?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보이는 플러스 ap의 제곱 플러스 q가 복잡하게 보여. 그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 c로 바꿀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결국에는 관계식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한다면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났더니 식의 모양이 재밌어. 왜? 우리는 2차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잖아. 2차항 나왔지? 1차항도 보이지? 상수항도 보이지? 근데 치환해놓은 값들을 통해서 보면은 b 0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0이 돼도 될 수 있지? c도 0이 돼도 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0이었다면 기본형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냥 2차식의 한 종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려도 2차식이 한 종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2차식의 형태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모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네 번째 형,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표준형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넘어가면 된다 그랬지? 관계식 기억해라, 꼭지점 찾아라,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찾아라. 확인됐죠? 그럼 일반형에서 우리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어. 치환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꼭지점과 추계방정식을 찾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 보면서 꼭지점의 좌표 바로 찾을 수 있겠어? 꼭지점의 좌표.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어?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애가 꼭지점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지? 맞지? 그래서 일반형에선 꼭지점의 좌표를 굳이 우리가 찾아서 외우지 않습니다.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추계방정식 역시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관계식의 모양이야. 확인되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뭘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쓰는 내용인데 이 일반형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 일반형을 우리가 전개하기 전 모양이 표준형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면 모든 정보들,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법에 대한 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2번 과제 중에는 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연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충분히 연습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책에 2번에 나와 있는 205쪽의 39번 문제까지가 바꾸는 형태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유형 8번하고 유형 9번 두 개가 남잖아. 유형 9번은 활용이고 유형 8번은 응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일단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확인됐죠?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의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이자 끝 무조건 뭐만 하면 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이것만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시키면 이번 수업은 성공이야. 확인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보이는 여기 관계식 보이죠? 이걸 지금부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 시작하기 전에 표준형을 전개해서 식을 쓰고 얘를 치환한 게 일반형이었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표준형을 바꾸기 위해선 치환하기 전 모양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돼요? 그럼 자 여기 보이는 이 B가 뜻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알잖아. 맞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외울 거야? 그럴 바에는 꼭지점과 추계방정식을 외워버리지. 그러니까 외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에 얘가 뭐가 치환이 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시기에서 바로 완전 제곱식 만들기를 시도해서 1로 넘겨버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y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돼 있을 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이 몇 개가 필요해? 3개. 그 중에 제곱항이 몇 개?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일단 식의 모양을 봤더니 이 a 때문에 앞에 있는 x제곱이 제곱항이 안 되지. 그래서 a를 통해서 강제로 가로 묶기를 해서 나갈 겁니다. x의 제곱으로. 확인됐죠? 근데 이렇게 묶어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3개였잖아. 얘도 필요하겠지? 1차항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도 a로 강제로 가로 묶기를 해 나가야 돼. 그럼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플러스 a분의 bx로 쓰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제곱항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가 제곱항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묶어내고 뒤에 상수는 따로 빼놓습니다. 확인되니?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해야 되지.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할 때 선생님 그때 2차 방정식 만들 때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1차 항의 개수 보이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했지?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한 애를 더하고 빼줬지? 맞죠? 기억나지? 좋아. 그 방법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보이는 애를 2로 나눠. 그럼 뭐가 돼? 2a분의 b가 되지? 맞아요? 그럼 이제 얘를 그 다음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러면 2a분의 b를 제곱했다. 요렇게까지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됐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더 할 거야. 2a분의 b를 제곱한 거를. 그럼 이렇게 더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식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빼기까지 해서 식의 균형을 맞춰주죠. 그러면 2a분의 b의 완전 제곱 요렇게. 확인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완전 제곱 만들기 하려면 다시 전개하면 되겠지? 그렇지. 전개하면 만들어 놓은 거 다 사라질 거 아니야.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여기 보이는 요놈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심장 그리고 얼굴이랑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손 잡고 강호실 밖으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a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 그 다음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만 괄호 안에 남기겠죠. 그리고 쫓아냈잖아. 그러면 쫓아낼 때는 전개해서 쫓아내버릴 거야. 그럼 분모가 4a 제곱이죠. a가 곱해졌으니까 분모는 4a가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b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뒤로 플러스 c까지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전 제곱식을 만들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 그제? 바로 만들기 들어가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최고 차항에서 a 그리고 x 플러스 2a분의 b 그리고 이거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상수값들. 이거 너무 길어. 그제? 그래서 하나로 통분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4a잖아요. 얘를 통분할 거야. c가 그럼 뭘로 바뀌어? 4a분의 그렇지. 4a에다가 c를 곱한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통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꺼내면서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최종 모델인 표준형으로 바꾼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한번 찾아볼까? 자, 꼭지점 한번 찾아볼 거야. 지우야, 꼭지점의 x좌표 뭐예요? 2a 분의 b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까지. 왜? 요 놈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호가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표 현서가 뭐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이렇게 꼭지점에 y좌표까지. 그럼 이걸 외울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일반형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는다. 외울 생각하지 마. 그냥 바꾸는 거 연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추계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추계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x는? 그렇지.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꾸는 걸로 연습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넘어가게 되면 이 축방 정도까지는 외우면 도움이 되긴 하거든. 문제 푸는 속도가 한 30초 정도 빨라지기는 해. 근데 굳이라는 거야. 굳이.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외우자 얘는. 근데 꼭지점은 애초에 신경도 쓰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일반형의 식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을 우리가 해봤죠. 보여줬지? 그럼 너네가 이걸 해야 되는데 되겠어? 안 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지. 뭘 안 되는 게 어딨어. 그치? 근데 하지 마. 연습하지 마, 이걸로. 뭘로 연습하냐? 실제로 숫자 갖고 계산하는 것만 연습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준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떻게 예를 들 거냐?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일반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얘를 지금부터 이 이참수의 꼭지점과 추계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 거야. 확인돼요? 즉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이렇게 개수들이 다 상수로 등장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표준형 바꾸는 거. 요 정도만 연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해내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일단 최고 차이에서 1이니까 따로 묶어낼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y는 괄호 안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만 집어넣고 플러스 5는 괄호 밖으로 빼놓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누굴 더해야 돼? 4.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4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심장이랑 얼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내쫓아야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 1이니까 그냥 바로 얘만 나가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이 일단 이렇게 되는구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더한 걸로 확인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만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어떻게 돼요? x-2에 완전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뀌었구나. 요것만 연습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심화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과정이 조금 더 깊어지면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은 1이었지. 이게 뭐 이런 걸로 바뀌어.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뭐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도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얘는 누구로 묶어야 될까 처음에? 그렇지. 마이너스 2로 먼저 묶어내면서 x의 제곱 집어넣지? 누구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3x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괄호 닫고 플러스 3을 쓰면 되겠지? 여기에 그럼 누굴 추가해야 될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반으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겠지? 제곱하면 4분의 9. 부는 신경 쓰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럼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를 계산하겠지? 그리고 뭐라 그랬어? 심장하고 얼굴 내쫓으라 그랬지? 이렇게 손잡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3x 여기 4분의 9 이렇게 쓰면 여기다 플러스 4분의 9 쓰면 얘가 또 누구의 제곱인지 또 우리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여기 처음 할 때 그냥 계산하지 말고 제곱의 형태로 써놓으라고 했던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서 한번 제곱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든 원래 형태랑 제곱한 값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일단 써놓고 요거 먼저 계산부터 하자. 마이너스 2에다가 얘 곱해야 되지? 그럼 2분의 9 되지? 플러스 2분의 9에 3을 더할 거야. 그럼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5로 계산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전개 완성하자.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2분의 15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식이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는 앞에 개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분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 분수가. 이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만들어 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요것만 연습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연습해 보자고요.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들 책에 있는 198쪽을 볼 겁니다. 자, 198쪽에 1번을 보면요. 이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 애를 이렇게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뭐 한 거야? 일반형을 뭐 했어? 표준형으로 지금 바꾼 거지? 그럼 자, 여기 벌써부터 복잡한 문제로 등장을 했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라 그랬잖아. 자, 분명히 문제가 복잡해지면 분수의 형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시작하자마자 딱 보니까 느낌이 쎄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으로 일단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여기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x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뒤로 붙고요. 자, 그럼 여기 안에 이제 완전 제곱식 되려면 누구 추가해야 돼? 플러스 절반이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을 제곱한 걸 더하고 빼기 3분의 1을 제곱한 걸 빼주면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 마이너스 3 해놓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여기다가 요거 9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얘까지 계산을 하면 플러스 3분의 1로 바뀌지? 맞아? 그러면 이제 뒤로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전개 맞아. 마이너스 3에 x,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나와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할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3분의 4.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지금 봤더니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에 p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그 다음 q는 3분의 4. 그래, 이렇게 나와버릴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뭐 하라고? 빼래. 그러면 심장 얼마야? 그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계속 요거 연습 많이 해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연습하라고. 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가보자. 두 번째야. 자, 지금 두 번째 문제 봤더니 y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 축의 방정식이 c일 때 a와 b와 c를 더하라 그랬지. 다시 말해 꼭지점과 축방을 모두 다 찾아주라고 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결국 표준형 바꾸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럼 자, 또 해보자. y는 어떻게 시작할 거야? 2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만 집어넣고 마이너스 5가 밖에 빠지겠죠? 자, 누구 더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4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자,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4를 2랑 곱해서 괄호 밖으로 내쫓아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y는 2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가자. 꼭지점의 좌표 바로 찾아볼까?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마이너스 13. 자, 그러면 축방도 찾아보자. 뭐가 됩니까? 아니야. x는 2라고 해야 돼. 축의 방정식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축방 읽을 때 2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둬. 이런 데서 발목 잡힐 줄 몰랐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a가 결국 얼마야? 2고 b가 마이너스 13, c가 2가 된다는 얘기지? 세 개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 마이너스 9.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자, 더 쉽게 찾는 법이 있어. 세 줄이면 끝나. 가르쳐줘? 알았어. 자, 우리 아까 전에 일반형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면 축의 방정식 정도는 외워서 찾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여유가 되면 외워놓으라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거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찾아낸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되면 여기서 축방을 바로 찾는 거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그리고 2a잖아. 2a 얼마야? 4분의 b지? 마이너스 8 얼마나? 2 이렇게 바로 찾아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축의 방정식하고 처음에 선생님이 표준형에서 축의 방정식 찾을 때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이랑 똑같으니까 같은 거 쓰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그걸 통해서 바로 꼭지점에 x좌표가 2가 되는 걸 바로 확인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꼭지점은 그래프 위의 점이야 아니야? 맞지? 그래프 위의 점 맞지? 그래프 위의 점이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떠오르지? 바로 대입하면 돼. 2x에 2. 그러면 대입하면 8.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다시 마이너스 5 하면 그럼 y좌표 마이너스 13이네. 끝났잖아. 확인돼요? 네. 다시 말하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를 안 해도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편법으로 돌아가는 방법들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 이렇게 해서 바꿔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요 과정 있잖아. 요게 2차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차 함수에서도 나올 거고 4차 함수에서도 나올 거고 3차, 4차 방정식에서 나올 거고 인수분해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용으로 이런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유가 좀 되면
그때 가면은 추계방정식 정도까지만 외워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힌트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바꾸는 거 요것만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3번으로 갑니다. 자, 밑에 있는 세 번째 문제 봤더니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어. 관계식이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으라 그랬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일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좌표평면에 그린 다음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처음이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는 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2차 함수의 모양을 생각해봐. 포물선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지. 근데 그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지. 즉 어디까지 떨어질지 꼭지점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표준형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보 찾으라 그랬지. 그 이유가 뭐냐면 관계식을 알잖아. 최고 차익에서 A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꼭지점을 알면 뭐 할 수 있어? 꼭지점을 알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돌출된 점이 어딘지 확인을 하겠지. 그 점을 토대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충분히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찾아줘야 돼. 항상. 중요한 거야. 그럼 요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야 되지? 우리 표준형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바꿔보자.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까지 필요하고 플러스 2는 필요 없지? 자, 누굴 더할 거야? 2분의 3을 제곱한 4분의 9를 더하고 4분의 9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얘 쓸모없지? 앞에 어차피 1이니까 그냥 내쫓으면 되겠지? 그럼 자, 바로 바꾸자. y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4분의 8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로 관계식 완성되겠다. 확인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좌표평면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 꼭지점 x좌표 뭐야? 2분의 3. y좌표는? 그럼 몇 사분면의 꼭지점이 있을까? 4, 4분면. 요게.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있고 2분의 3 여기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꼭지점. 확인돼요? 자, 그 다음 최고 차익의 수가 1이었지? 양수지? 아래로 볼록. 확인돼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한 모양 이제 그리면 되지?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무슨 함정이냐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내가 세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 있어,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무슨 차일까? 그렇죠. 보라색은 Y절편이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빨간색은 Y절편이 여기 있지. 파란색은 Y절편이 여기 있지. 즉 Y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져. 보라색 경우를 생각해봐. 그러면 3, 4분면을 안 지나겠지. 파란색을 생각해봐. 빨간색을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3, 4분면 안 지나겠지. 1, 4분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맞죠? 파란색을 생각해봐. 그러면 1, 4분면 여기서 지나지. 2, 4분면 여기서 지나지. 3, 4분면 여기, 4, 4분면 여기서 지나잖아. 다 지나버리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를 할 때, 즉, 네 번째,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거야. 얘를 내가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로 그릴 때, 우리는 뭘 찾아줘야 돼? Y절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일반형에서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표준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따로 한번 빼서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Y절편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자, 그래프 자체에서 Y절편을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 자, Y절편의 뜻이 뭐죠? 아닌데요?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걸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 확인돼요?
그럼 0 대입했더니 y값 얼마 나왔어? 2. 그러면 빨강, 파랑, 보라 중에 누구야? 그래, 보라색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보라색 그래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 없어 하고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요렇게. 그러면 얘가 어느 사분면을 안 지나? 3, 4분면을 안 지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3번 문제 지나지 않는 사분면 어디다? 3, 4분면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는 y절편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통해서 이 y절편이 얼마냐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확인을 했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좀 해놔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처럼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참수 관계식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죠. 거기다 위치를 한번 칠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무슨 말이야 이거?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증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증감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축의 방정식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증가냐 감소냐가 나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축방이었잖아. 그러면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왼쪽 보자고. 이거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지. 증가야 감소야? 그렇지. 감소라는 게 확인이 되고 이쪽은 증가, 오른쪽은 증가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축의 방정식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축의 방정식의 왼쪽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지지? 이렇게 되면 감소.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축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왼쪽이 증가냐 오른쪽이 증가냐가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를 따지려면 일단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문제 한번 볼까? y는 관계식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자, 최고차의 개수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 위로 볼록. 즉 얘 아니고 밑에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밑에 거에서 우리는 지금 상태를 봤더니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 찾으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그거의 왼쪽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축방 찾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축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표준형을 고쳐야 되겠지? 또 하는 거야. 자,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어. 괄호 안에 x제곱 남았어. 몇 x 나와야 돼? 마이너스 6x가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묶어냈다는 얘기는 다시 이걸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묶어냈을 때 얘가 얼마가 될지를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나올까를 생각해. 그런 편에 역으로 생각하자고. 알겠지? 그럼 자, 이 다음에 여기다 이제 누구 더할 거야? 9 더하고 다시 9 빼면 되겠지? 그럼 자, 한 방에 가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마이너스 9를 얘랑 손잡고 괄호 밖으로 내쫓아줘야 되겠지? 그럼 플러스 얼마야? 2분의 9 마이너스 5. 맞아요? 그럼 뒤에 거 이번에는 계산할 필요 없지? 왜? 축방만 찾을 거니까.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뭐야? x는 3. 그러면 여기가 x는 3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보다 왼쪽이지? 왼쪽이라는 얘기는 얘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렇지, 작은 거. 맞지? 그러니까 증가하는 범위는 정답은 뭐라고 쓰면 돼? x가 3보다 작다. 혹은 문제에 따라서 작거나 같다라고 써도 상관없어. 왜? 축방에서는 딱 꼭대기잖아. 마지막 점이잖아.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이건 교재에 따라 달라. 수학자들이 의견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증가 상태를 얘기하거나 감소 상태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되는 이 지점 있지. 이 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안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책마다 달라.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 이런 데 찾아보면 포함되는 경우로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어떤 수학자들은 포함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 니네 구체적인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책에서 시키는 거 딱 봤을 때 요렇게 나오면 얘가 정답이고 요렇게 나오면 얘가 정답이고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많이 나오기는 할 거야. 알겠죠? 그럼 자, 지금은 어때? 등호가 아예 다 빠졌지? 그러면 그냥 요게 정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자, 몇 번에 있어 그럼? 2번. 그래, 2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찾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보자고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P랑 Q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거라고 할 때,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X절편이지. Y축과 만나는 두 점의 Y좌표는 Y절편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 뭐 하란 얘기야? X절편하고 Y절편 찾으란 얘기지. 그럼 이건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되지. 그러면 Y절편 찾는 거는 쉬워. 자, 여러분들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 찾아봐. 5번 문제. Y절편부터 찾을 거야. Y절편. X에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 나와요? 그렇지. 그럼 이제 나는 X절편을 찾고 싶어. 그러려면 X절편 찾기 위해서는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지.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거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2차 방정식 풀으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뭐랄까 생각의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 어떤 계기냐면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걸 찾으려고 봤더니 X절편을 찾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생긴 식을 풀어서 찾게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X절편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그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아. 확인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써먹을 거야. 지금 당장은 쓸 일은 없어.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일은 없거든. 근데 나중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그냥 적어버려. 2차 방정식의 해라고. 그래서 계속 지금부터 X절편, X축과 만난다, X축과의 교점, 2차 방정식 만들고 풀으란 얘기구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란 얘기구나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 임마, 너. 네. 뭐야, 갑자기 맥 빠지게. 보시길래. 내가 널? 아니, 제가 그렇게 늦게 나오네. 혹시 그런 말 알아? 연예인병이라고? 자, 그러면 X절편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 알겠지? 자, 바로 6번으로 갑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그래프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려면 우리 결국엔 또 뭐 하라는 얘기야?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얼마만큼 평행이동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근데 이거 확인하는 거 내가 표준형에서도 한번 얘기했어. 그냥 하면은 식 가지고 보기 많이 복잡하니까 뭘 찾은 다음에 걔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라 그랬지? 뭘 찾으라 그랬지? 꼭지점을 찾아놓고 그 꼭지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찾으면 평행이동한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꼭지점 찾기 하라는 얘기야.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 알겠죠? 자, 뒤로 갑니다. 자, 204쪽입니다. 204쪽에 33번 문제 보면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눈으로 보고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관계식 보자고요. y는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이라고 나왔죠. 1번 위로 볼록하대. 맞아요? 개소리지. 자, 그럼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럼 뭐 해? 시작해야지.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는 한 번은 해봐야지. 집에 가기 전에. 그지, 연서가? 뭐야 그 웃음은? 요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저요? 아니 다 배 좀 봐. 뭐만 하면은 죄송합니다. 아니, 넌 똑같은 약간 그런 느낌 받아. 왜 학교에 보면은 친구들 중이나 형들 중에서도 되게 무서운 애들 있잖아. 네.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조용히 가서 왜? 나 왜 불렀어? 뭐 이런 거. 그런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약간
동네 노는 아이들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단 말이야. 네. 나한테 자꾸 그런 느낌을 주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야. 근데 자꾸 그런 느낌을 준다고. 아, 진짜? 아니 또 왜 나한테 해? 자꾸 주면서 그래. 자, 관계식 다 바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y는? y는 2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모양이 되겠지? 자, 바뀌는 거 나왔어 이렇게? 그럼 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아까 찾는 게 2번 보기였잖아. 맞죠? 그러면 2번 보기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추계 방정식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자, 세 번째 보기 추계 방정식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거도 틀렸고. 자, 그러면 4번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직접 그려봐야 되지? 자, 그래서 4번 그래프 그려보자. 좌표평면 대충 만들어 놓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3, 4분면의 꼭지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지겠지? 그럼 그래프 모양이 또 세 가지가 될 게 뻔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y절편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y절편은 사실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하려면 너무 좀 빡세지? 일반형 나와 있지? 거기다 대입하면 편하잖아. 그래서 일반형에 바로 대입해버려. 뭐가 돼요? 6. 그러면 y절편이 여기 위에 한참 위에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1사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이 뒷부분에서 지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5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랬지?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라고 그랬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관계식이 2x의 제곱에 플러스 8x 플러스 6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그냥 0이라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 풀어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5번 보기 바로 풀어보자.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되는 거지? 그러면 인수분해 다 끝내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겠지? 다시 말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1, 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0 이렇게 두 점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나와. 우리 지금 일반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표준형에서 여기 잘 보잖아? A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그랬어?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이 P가 뭐야? 부호 뺀 P가 X, 꼭지점에 X좌표였잖아. 다시 Q가 뭐였어? 꼭지점에 Y좌표라는 무언가 특정한 상수값들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었지. 여기 보이는 이 일반형의 관계식에서도 역할 부여가 가능해진다는 건 어렴풋이 이제 감이 와야 돼. 여기 딱 보는 이 A값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그래프의 모양이 떠오르겠지. 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두세 문제를 풀면서 아까 전에 Y절편 찾을 때 표준형에서 찾는 것보다 일반형에서 찾는 게 쉽다 그랬지? 왜? X에 0 대입하면 얘 사라지지. 0 대입하면 얘 사라지지. B도. 그럼 결국 뭐만 남아? 무조건 C가 뭐란 얘기야? Y절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호 플러스 C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얘네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Y절편으로 기억해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제 B의 부호가 남았지? 이거의 부호는 다음 시간에 34번 문제 유형 8번을 하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네.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A가 모양을 결정하게 될 거고 C가 Y절편을 결정하게 될 거다. 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오늘 뭔가 좀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은 별거 없어. 그지?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 얘기한 거 첫 번째, 일반형이란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 일반형은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인 형태야. 뭐 표준형을 전개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일반적인 형태야. 그래서 그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오게 될 때. 그러면 결국에 이걸 보면은 아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반형을 뭐 한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바꾸는 연습은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연습을 해서 이제 이 표준형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연습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다. 근데 그런 것들을 풀다 보니까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있는 A, B, C도 특정한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B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겠고 여기 뒤에 있는 C는 Y절편을 뜻하게 될 거다. 무조건 이 그래프의 Y절편을 뜻하는 게 C다. 확인됩니까? 딱 여기까지 한 거야 오늘.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문제 풀면서 표준형 바꾸고 연습하고 했던 거라고. 별거 있어? 진짜로 별 내용 없지?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래서 이것들 연습하면서 우리는 나머지 문제들도 쭉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 어떻게 하라 그랬죠? 192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195쪽에 있는 만점 문제 띄워넣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로 쭉쭉 넘어가서 오늘 205쪽에 39번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한 문제 풀어서 맞추신 분들 선착순으로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자, 어디 문제 보실 거냐면요. 요거 재밌어 보인다. 203쪽 보입니까? 네, 32번 문제 그림 그려져 있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바로바로 퇴근을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